안녕하세요, 세광교육입니다. 오늘은 착시의 원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착시 현상이란 사물을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실제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해요. 오늘 우리는 착시의 원리를 만들어 보고 관찰해 보며 착시 현상에 대해 배워보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을 가지런히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작은 부품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니 분실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먼저 봉투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을 꺼내주세요. 이때 부품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조심해서 꺼내줍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모터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와 건전지 케이스 그리고 AA 건전지를 가져와 주세요. 건전지 케이스에 스위치를 꼭 올려주고 건전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선과 모터를 연결해주면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어 모터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터를 가져와서 살펴보겠습니다. 모터를 자세히 보면 모터 기어가 꽂혀있는 모터축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단자가 있습니다. 모터 단자를 전선이 들어가기 쉽도록 구부려줍니다. 모터 단자의 오른쪽에는 검은색 음극 마이너스 전선을 연결해주고 왼쪽에는 빨간색 전선 양극 플러스 전선을 연결해줍니다. 모터 단자에 정확하게 연결해 주어야만 정확한 작동이 되오니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오른쪽 검은색 전선부터 연결해 주겠습니다. 검은색 전선을 보면 잘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쏙 빼주고 모터 단자에 들어가기 쉽도록 빙글빙글 꼬아줍니다. 그리고 모터 단자 오른쪽에 연결해줍니다. 연결이 빠지기 쉬우니 꼭 2바퀴 정도 감아주세요. 그럼 이제 왼쪽 빨간색 전선도 연결해 볼까요? 다음은 원목판을 가져와 모두 떼주세요. 원목판에서 뗀 조각 파츠들 중 중앙이 동그랗게 뚫려 있고 뼈다귀 모양의 조각 파츠 2가지를 찾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작고 동그라미가 확실하게 뚫려 있는 파츠를 가져와 모터축 방향으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른 조각 파츠는 모터 뒤쪽 방향으로 맞춰서 끼워주겠습니다. 두 조각 파츠를 끼우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선생님과 동일하게 되었을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축 중 작은 축인 4cm 축과 작은 기어 그리고 큰 기어 하나를 가져와 주세요. 4cm 축에 작은 기어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작은 기어는 중간까지 끼워주는 게 아닌 축의 짧은 쪽 길이가 약 1cm 정도 나오게끔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기어를 끼워줄 건데요. 큰 기어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축의 긴 쪽 방향으로 끼워지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작은 기어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8cm 긴 축과 나머지 큰 기어 하나를 준비해줍니다. 긴 축에 큰 기어를 끼워줍니다. 이때 큰 기어가 축 가운데까지 오도록 끼워주세요.
이제 지금까지 만든 부품들을 세운대에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파츠들 중 모양의 조각 파츠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조각 파츠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 구멍에 맞춰서 조립해 놓았던 모터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터 단자가 위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큰 기어를 꽂아놓은 축 2개를 가져와서 긴 축은 첫 번째 위 구멍에 먼저 끼워주시고 작은 축은 아래쪽 구멍에 끼워줍니다. 작은 축을 끼울 때는 작은 기어가 조각 파츠 쪽으로 향하게끔 끼워주세요. 남은 세운대를 가져와 2개의 축과 모터에 맞게 조립해줍니다. 이번에는 받침을 가져와 세운대를 홈에 맞춰 끼워 고정해줍니다. 다음은 주황색 부싱을 4개 가지고 와서 총 4군데의 부싱을 끼워주겠습니다. 부싱을 끼워줄 때는 꽉 끼지 않고 약간은 느슨하게 끼워줘야 합니다. 너무 꽉 끼울 경우 기어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어들의 위치를 조정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스위치를 작동시켜 보면서 기어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보며 기어의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큰 기어의 위치가 작은 기어와 모터 기어에 잘 맞닿아야지 회전이 잘 됩니다. 남은 조각 파츠와 부싱을 준비해주세요. 동그란 조각 파츠를 보면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요. 구멍에 부싱을 끼워줍니다. 부싱을 가운데 맞춰놓고 바닥에 지그시 누르면 잘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양면 테이프와 회전판을 준비해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동그란 조각 파츠에 각각 붙이고 회전판 뒤편 중앙에 각각 붙여주세요. 이제 회전판을 긴 축 양쪽에다가 끼워주면 착시의 원리 완성. 건전지 케이스가 고정이 되지 않으니 건전지 케이스 뒤편에 남은 양면 테이프를 붙여 받침에 붙여줍니다. 스위치를 작동시킨 후 약간 떨어져서 회전판을 관찰해보세요. 오늘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주요한 착시 3가지 종류를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사물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착시 현상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말해요. 앞에서 우리는 착시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착시 현상이 조건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실제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배웠습니다. 명암, 기울기, 색상, 움직임 등의 특정한 자극의 과도한 수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착시를 물리적 착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착시는 눈이 혹사당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데요. 위 사진처럼 흰색 선이 교차하는 곳에 회색 반점이 보입니다. 잔상 효과에 의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점이 보이는 것과 같은 착시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뇌가 눈에서 받아들인 자극, 주로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시를 인지적 착시라고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눈 감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가 내리는 날 타워 아래서 풍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처럼 인지적 착시는 무의식적인 추론에 의한 인지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의 착시나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 실생활에서도 착시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곡이나 풀장의 물의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이거나 물속에 있는 다리의 길이가 짧아 보이는 현상 등의 착시 현상 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착시 현상 등을 찾아보고 생각해보며 착시 현상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과학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성취감이 조금이라도 늘어나 세계적인 인재들이 이 안에서 나오기를 희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긴 수업 내용 집중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빛이 되는 교육 세광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